책 뒷표지에 보면은 추천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심했는데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피할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치료를 받으면서도 주변에 미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50일간의 투병은 완치됐지만 완치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복귀는 만만치 않다. 저자를 만난다면 토닥이며 말하고 싶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 책을 써줘서. 라는 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누구나 코로나에 걸린다. 하지만 사람들은 걸린 이들에게 추궁한다. 왜 방심했냐고. 왜 식당에서 밥을 먹었냐고. 그러나 아픈 것도 서러운 사람이 결백을 주장하기에 바쁘다. 이 안타까움을 29살의 확진자가 진솔하게 작성했다. 라고 추천사를 써줬고 아마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또는 입원하기 전에 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까라는 것을 저에게 자문을 많이 해봤어요. 딱 기다리는 10몇 시간 동안 처음에 검사를 하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누구도 조심해야 된다, 뭐 아픈 질병이다, 무서운 질병이다라는 걸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 또는 병원에서 어떠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퇴원 기준은 뭐고 퇴원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은 어떻고 이런 실질적인 얘기를 아무도 쓰지 않는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있으면서 똑같은 짓을 매일 30일씩 반복하니까 너무 지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이때 그 처음에 느꼈던 마음을 이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누군가는 남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원래 책을 쓸 생각은 아니었고요. 그냥 블로그에 글을 남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딱 확진 판정을 받는 그 시점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글을 남긴 거죠. 보건소 담당자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 그리고 역학조사관과 어떻게 역학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회사에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고, 가족에게 어떻게 안내를 했고, 집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정리를 했는지, 그냥 이것들을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그 시점, 그냥 그때 그 상황 그대로 쭉 써내려간 거죠. 근데 거기에 제 감정이 조금씩 담기고 서러움, 힘듦 이런 것들이 담겨서 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출판사에서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첫날 들어가자마자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들어가고 나서 한 20일, 25일, 30일쯤 지나고 나서. 그럼 첫날부터는 좀 일기 같은 걸 써놓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약간 버릇이 있어요. 뭐든 좀 기억할 만한 것들은 찍어두거든요. 그냥 대충이라도 찍어둬서 첫 아마 사진 찍은 게 그 구급차에 타고 나서 제 꼴이 너무 웃긴 거예요. 앞에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분과 기사분이 있고 제가 맨날 버스 타고 지나다니는 한남대교 거기를 구급차에 타서 지나가니까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프로세스 사진을 다 찍어놔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모든 기억들을 다 그대로 복귀했죠. 많은 분들이 뭐 코로나 걸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뭘부터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걸린 환자의 시점에서 뭔가 가이드를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쓰면서 뭐 반응은 어땠나요? 뭐 이걸 블로그에 처음 쓰면서 뭐 주변에서의 반응은 어땠어요? 진짜 너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뭐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쓰셨어요? 사실 힘들다는 얘기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힘들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들었던 얘기들이잖아요. 어쩌다가 걸렸어, 뭐 조심하지 그랬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또는 왜 그때 그렇게 나가서 밥을 먹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자신들이 그냥 생각이나 고민 없이 뱉는 얘기. 제 입장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입장을 담아서 쓰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글을 읽으시고 이제 제 감정을 이해하신 거죠. 이게 걸린 사람을 탓하기도 뭐한 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 6명이 밥을 먹었는데 그 중에 1명만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운의 문제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 책의 한 챕터가 그냥 운이 좋지 못했을 뿐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도 심지어 써있고요. 나는 순식간에 죄인이 되었고 하지만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제가 항변하기도 하고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다라고 이제 이걸 정리를 해요. 지금 현재 걸린 사람이 이제 몇만 명이죠? 32,000, 3,000 넘었을 거예요. 33,000명 정도가 다 죄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사실 그 누구도 가해자가 없는 죄인이잖아요. 옮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도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누구한테 옮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체 가해자는 누굴까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걸려봐야 그거를 이제 아시더라고요. 어쨌건 어디서 어떻게 걸릴 수 있을지 모르는 병인데 모든 직장인이 어쨌건 식사는 해야 되고 포장을 하더라도 거기서도 이제 옮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같이 마주하고 있는 내 가족이 다른 데 걸려와서 옮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앞에 있는 엄마 탓을 해야 되나? 아빠 탓을 해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바이러스가 초기에 돌기 시작했을 때 딱 그때 중국에 있었거든요. 상해에 있었는데 그때 우한에서 몇 명이 쓰러졌다는 보고가 있다라는 건 들었는데 그게 한국으로 건너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자마자 마스크를
몇백 장 사서 집에 쟁여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 대란 때 마스크 사는 것 때문에 줄 서본 적이 없어요. 집에 마스크가 이만큼 쌓여 있었거든요. 이미 저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집에 아직도 그때 산 15리터짜리 소독약이 아직도 집에 있어요. 너무 많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렸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과연 제가 방역을 잘못한 걸까요? 개인의 방역은 최대한 신경 썼지만 그냥 운이 좋지 못해 걸린 거죠. 책을 쓰면서 뭔가 뭐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뭐 그 안에서 뭐 인터넷 이런 건 잘 되나요, 다? 아니요. 와이파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 테더링을 진짜 엄청 영끌 했었어요. 영끌. 예. 그래서 테더링해서 영끌 해서 쓰고 안 되면 이제 핸드폰은 무제한이니까 테더링은 무제한이 아니고 핸드폰은 무제한이니까 핸드폰 붙잡고 글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글은 이제 뭐 메모장에 먼저 쓰고 예. 저장해 뒀다가 이제 인터넷 좀 될 때 쓰고 첫 앞에 한 챕터 5-6개는 병원에서 썼고요. 그 다음 나머지 챕터 10개는 이제 나와서 퇴원해서 썼어요. 퇴원해서 집에서 썼어요. 그 안에서 필요한 물건을 내가 못 챙겨왔다 그러면은 그러면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쵸. 외부에서 반입이 되죠.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이 제 블로그에 또 글을 남겨주시는 분,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핸드폰을 다 압수당한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감옥도 아니고 핸드폰을 압수를 해요. 전혀 아니에요. 핸드폰 압수하지 않고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단지 환자에게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나름식, 자극적인 음식. 또 이런 것들은 애초에 간호사실에서 잘라요. 근데 뭐 거의 완치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 한 2주 지났을 때 이제 완치됐다. 한 3-4주? 그때 이후에는 2-30일간은 그냥 계속 그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고요. 그냥 이유 없이 할 일 없이 있었던 거죠. 할 일 없이 있을 때는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뭐 치킨 먹고 싶을 때 이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약간 분식충이거든요. 분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예. 딱 부모님 자가격리가 해제가 되자마자 예. 뭐 먹고 싶냐길래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열지도 않은 떡볶이집 다 찾아다니시면 떡볶이를 사서 넣어주셨어요. 그때는 환자식과 별개로 그냥 먹을 수 있어요. 환자식도 같이 먹죠. 어. 환자식 들어오니까 근데 그런 자극적인 음식은 이제 배제한다면서요. 적어도 이걸 먹고 탈나진 않겠지 싶었죠. 근데 이제 그걸 먹고 딱 탈이 나가. 한동안 계속 코다리가 진짜 많이 나와요. 코다리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명태, 생태, 코다리, 동태 이 한 생선으로 하는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 진짜 아마 거기서 이제 150끼를 먹었단 말이에요. 150끼 중에 진짜 50끼는 코다리였을 거예요, 진짜. 코다리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이제 약간 좀 부드러운 식물성 단백질들 또는 이제 이런 고기 단백질이 아닌 다른 단백질들을 많이 먹다가 이제 막 튀김에 막 떡볶이에 막 이런 좀 빡빡한 걸 먹으니까 그 다음날 배탈이 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있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다 괜찮았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이제 150끼도 먹고 그 안에서 있으면 돈도 내야 되나요? 아니요, 한 푼도 안 냅니다. 제가 이제 모 기사에서 이게 약간 좀 반만 나가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 우리나라는 참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이런 감염병 중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8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20%는 원래 환자 부담이거든요. 이 환자 부담액은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리법에 의거해서 지역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구에서 부담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 영수증을 받아든 걸 보면은 0원이에요. 제가 2,5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500만 원에 환자 부담액 건강보험 부담액 얼마, 그리고 제 부담액 360만 원 찍혀 있는데 그 아래 보면은 후불해서 360만 원 찍혀 있어요. 그 말이 이제 이건 나중에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저는 실제 금액은 찍혀 있지만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퇴원을 했어요. 2,500만 원이에요? 네, 맞아요. 하루에 앉아서 50만 원씩 까먹은 거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또 후유증이 엄청 강하다.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많은 환자도 이렇게 연락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후유증 관련한 얘기가 있었나요? 잘 알려진 분들 있잖아요. 그 뉴스에 보면은 후유증을 알려진 모 교수님, 그리고 모 남자 학생분, 유학 갔다 온 학생분, 그리고 뭐 어떤 20대 여자분이 네이트판에 올리신 거를 기사화된 거. 맞아요. 이 세 분밖에 없는 거 아세요? 이 뭐 물론 보도가 된 게 있고 안 나오시는 것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후유증이 심하다고 한 분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걸렸던 분들이나 수소문을 통해서 또는 저에게 연락이 오는 분들을 들어보면 없으세요, 후유증이. 사실 3만 명 중에 후유증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정도의 비율인데 어쩌겠습니까?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뭐 없습니다라 말하기도 그렇고 없지 않습니다라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제가 알고 있는 사례들은 후유증이 생각보다 없더라.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입원 중에 산소호흡기 찾았거든요. 폐렴 때문에. 근데 멀쩡하시던데요.
그래요. 오히려 운동 더 열심히 하시던데 나오셔가지고. 그분도 딱히 후유증은 없다 그래요. 네, 없어요. 이걸 보시고 아니 뭐 지금 뭐 그런 병 조장하는 거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너무 공포를 심어주는 것도 많았으니까 반대 사례는 또 이런 것도 있다 네, 정도의 소개로 맞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모 같은 후유증이 심하다라는 얘기도 있다던데. 저는 머리 자를 때 어제 머리 자른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어제 뭐 이만큼 나오던데요. 그래요? 머리가 저는 탈모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사람마다 진짜 케바케라서 예. 탈모가 있다는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들었어요. 근데 탈모 있다는 분이 그 뉴스에 나오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도 사실 뭔가 병을 크게 앓고 나면은 예. 탈모 같은 게 생기기도 하잖아요. 예. 이제 중증으로 앓으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게 아닐까 예. 생각해봤어요. 처음 걸린 걸 알았을 때의 증상과 네. 병원에 입원해서의 그 증상 중에서 네. 뭐 어느 때가 제일 심한가요? 딱 입원하고 나서부터 증상이 정말 확 올라가더라고요. 올라와요? 신속하게 입원시키는 이유가 이런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빨리 입원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증이라고 얘기를 초기에 했었고 아직 증세가 없어요. 근데 열이 올라와요 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처음에 문진을 하세요 전화로. 예.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그걸 들으시고는 그러면은 뭐 언제 어떻게 입원이 될 것 같으니까 기다려라. 구급차가 갈 때 연락을 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걸렸을 때 그 알았을 때 네. 증상이 이거는 못 견딜 것 같다는 정도예요? 아니요 그냥 그 왜 감기 걸렸을 때? 보일러 끄고 잤을 때 살짝 으시으시한 느낌 있잖아요. 예.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은 했죠. 근데 입원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이게 병원에 들어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느낌에는 그때부터 진짜 열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체온을 재면 38.6도 이랬으니까. 뭐 일주일간은 그렇게 열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네. 그럼 일반적인 감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세다라는 생각은 드시나요? 독하긴 독하다. 네. 근데 이제 케바케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의료진 상황 같은 것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굉장히 힘들다, 뭐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좀 어떠셨어요? 이 감염병에 대한 의료진들의 환경은 정말 힘든 게 맞는 게 네. 환자를 체크하고 케어하는 것을 예. 넘어서 청소, 배식, 환자의 정말 뒤치다거리, 배달 다 하세요. 우리나라는 병상당 간호사 숫자가 뭐 되게 다른 나라의 절반인데 예. 그 절반은 이제 환자를 케어하는 것만 포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케어하는 거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인력으로 한다. 네.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겠죠. 오시면은 그 루틴들을 제가 적어놨는데 아침에 와서 혈압 재는 걸 시작을 해요. 5시 반부터. 아침 5시에 문을 더러 열고 들어오셔서 예. 혈압을 재세요. 예. 그게 시작이고 그걸 시작으로 밥 주고 의사 선생님이 따라 들어와서 처치하시고 뭐 필요하면 피도 뽑으시고 예. 그 다음에 뭐 또 돌면서 또 점심에 와서 밥 주고 가시고 체크하시고 또 이후에 와서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또 회진하시면서 문제 없는지 확인하시고 물건 배달해 줄 거 있으면 또 배달해 주시고 내려갔다 오르락 했다가 매 시간마다 옷 벗었다 입었다 하시고 그리고 결론은 저녁 5시에는 이제 7시엔 청소도 하세요. 그러면은 이 손이 닿았던 곳 닿을 만한 곳들은 이 소독 티슈를 다 닦고 다니세요. 환자 방에 또 한병동에 10개, 12개 있으면은 10개, 12개의 방을 돌아가면서 다 닦고 다니시는 거예요. 새벽 한 3, 4시쯤 되면은 선생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음압의 정도를 네. 다 일일이 체크하고 다니시면서 문제 있으면 들어와가지고 그 음압기 다 조절하고 하시고 이걸 24시간 하고 있고 지금 1년째 하고 계신다면은 이분들의 스트레스는 사실 굉장하겠죠. 방호복 입고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겠네요. 환자가 있는 병실에 에어컨이 없다는 의미는 예. 방호복을 입은 채로 들어와서 그 병실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 저에 비해 배는 더울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불평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 어떤 밥까지 근데 다 이렇게 간호사님들이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식하시는 분들은 원래 예. 조무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조무사분들까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도시락을 줘요. 그러니까 예. 원래는 이제 막 식판에다가 이렇게 밥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일회용 도시락이 나와요. 예. 왜냐면 다시 들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병동에서. 네. 그래서 애초에 폐기용으로 일회용 도시락 계속 들어와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봉투에 싸서 도시락 하나에 물 3병 이렇게 해서 네. 두고 가시죠. 이제 퇴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집에 돌아오는 과정은 또 뭐 어떤가요? 뭐 병원에 간 과정에 반대인가요? 퇴원은 이제 하고 나면은 알아서 나가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절차들을 제가 이제 다 써놓긴 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가시면 되는데 예. 그 절차들을 다 밟고 나오면 정말 딱 그 병동 문이 열리고 저를 나가라고 해서 이제 나가면 제 짐을 봉투에 이중으로 포장해서 문 앞에 내려주고 나와요. 네. 그러면 그 문이 딱 닫히고 나서 정말 저 하나 짐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만화 같은데 이거 있잖아요. 황량 네. 딱 혼자 딱 서 있고 바람만 이렇게 휘익 나게 네. 막 날아가는. 딱 그 상황이에요, 진짜. 네.